네, 안녕하십니까. 이 시간에는 중학교 사회 2 경제와 국제거래 다른 중에서 국제거래와 환율에 대한 학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국제거래 그랬는데요. 국제거래란 국가 간의 상품이나 생산 요소 등이 거래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이 국제거래의 특징으로는 시장 규모가 크다라는 거, 그리고 나라와 나라 사이에 거래가 이루어질 때 관세라는 세금이 부과된다는 점, 그리고 화폐가 교환되어야 한다는 점이 특징인데요. 그리고 또 하나, 국제거래에 있어서는 상품 및 생산 요소 이동의 제약이 따르기도 한다는 점입니다. 자, 그러면 왜 국제거래가 필요한지 국제거래의 필요성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국가마다 생산 여건이 다릅니다. 자연환경, 천연자원, 노동, 자본, 기술 수준이 달라요. 그래서 생산비의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잘 할 수 있는 저렴한 비용으로 좋은 품질을 짧은 시간에 만들 수 있는 그러한 품목, 비교의 품목에 특화하고 교육에서 이익을 추구하는 것이 좋겠지요. 그래서 국제거래가 이루어진다라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국제거래를 통해서 소비자의 상품 선택의 기회가 확대되므로 풍요로운 소비 생활을 할 수 있게 되겠고요. 기업 입장에서는 해외 시장을 확보해서 더 많은 이윤을 확대할 수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하면 되겠습니다. 국제거래 필요성 간단하게 정리할 수 있겠지요. 자, 오늘날 세계화 개방화가 진행이 되고 있죠. 세계화와 개방화 추세에 따라서 재화 서비스의 거래, 그리고 노동, 자본, 기술 등 생산 요소 거래가 증가하고 있죠. 특히 세계 무역기구가 출범하여 1995년에 출범했는데요. 세계 무역기구가 출범해서 국제거래 대상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공산품, 농산물, 서비스, 자본, 노동, 기술, 지식, 재산권 등 이렇게 국제거래 대상이 확대되었고요. 또 세계무역기구는 각종 불공정 행위를 규제하고 국가 간 무역마찰을 조정하고 이 과정에서 자유무역이 확대되고 국가 간 상호협력 및 의존관계는 더욱 긴밀해지고 있습니다. 자, 세계적 차원의 경제협력 노력과 함께 지리적으로 가깝고 경제적으로 상호 의존도가 높은 나라들이 경제협력을 강화하기 위해서 무엇을요? 지역경제협력체를 구성하는 움직임도 커지고 있죠. 예를 들면 유럽연합, 아시아태평양 경제협력체, 동남아시아 국가연합, 북미 자유무역협정 등이 그것입니다. 또 자유무역협정이요. FTA라고 하지요. 자유무역협정 체결도 증가하고 있죠. 개별 국가 간 또는 개별 국가와 지역경제협력체 간 관세 및 비관세 장벽을 없애거나 완화해서 경제협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하고 있죠. 우리나라는 칠레, 인도, 페루, 터키, 미국, 유럽연합 등과 자유무역협정을 체결을 했습니다. 자, 국제거래할 때는 나라와 나라의 화폐가 다르기 때문에 교환을 해야 되는데요. 자국화폐와 애국화폐의 교환에서 환, 비율에서 율, 이 교환 비율을 뭐라고요? 환율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환율은 외국화폐 1단위와 교환되는 자국화폐 가격으로 표시를 해요. 예를 들어서 1,400원 달러 그러면 미국 1달러와 우리나라 1,400원을 교환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외환시장에서 달러를 구입하려면 살려면 1,400원을 줘야 한다. 이런 의미입니다. 이렇게 환율을 표시를 합니다.
그러면 환율은 어떻게 결정이 될까요? 외환시장에서 외환의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환율이 결정이 됩니다. 즉 상품의 가격 결정 원리와 같아요. 자, 시장에서 상품의 가격이 수요와 공급에 의해 결정된 것처럼 외환시장에서 외환의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환율이 결정이 됩니다. 자, 그러면은 외환의 수요와 외환의 공급이 뭔지 먼저 살펴봐야 되겠죠. 외환의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환율이 결정되니까 외환의 수요와 공급을 먼저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자, 외환의 수요는 외환이 나라 밖으로 나가는 것을 말합니다. 미국으로 따지면 미국 달러가 밖으로 나가는 것을 말해요. 어떤 때 그럴까요? 외국 상품 수입할 때죠. 외국 상품 수입하면 물건 가져오고 물건 값 대금을 줘야 되잖아요. 달러가 나갑니다. 자국민이 해외여행을 떠날 때 달러 가지고 갑니다. 해외 투자와 해외 유학할 때도 달러가 외환이 나갑니다. 외채 상환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것들은 외환의 수요에 해당이 되고요. 반대로 외환의 공급은 뭐냐 하면은요, 외환이 국내로 들어오는 것을 말합니다. 어떤 때일까요? 자국 상품 수출하면 물건 주고 돈 받아야죠. 수출 대금 받아야 될 거 아닙니까? 달러가 들어옵니다. 공급입니다. 외국인 관광객 유치, 외국인 관광객이 우리나라 들어올 때 달러 가지고 옵니다. 외국인의 국내 투자, 차관 도입 전부 외환의 공급에 해당이 된다. 이렇게 꼭 정리를 해 둬야 됩니다. 자, 그러면은요, 외환의 수요가 증가하면은요, 환율은 어떨까요? 상승하고요. 반대로 외환의 공급이 증가하면은요, 환율은 하락합니다. 우리 상품에 있어서요, 어떤 상품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면 가격이 상승 올라가고요. 그 다음에 어떤 상품의 공급이 많이 늘어나면은 가격은 떨어지는 것과 같은 이치가 되겠습니다. 이해됩니까? 네, 잘 이해해야 돼요. 자, 아까 말한 대로 외환의 수요가 증가하면 환율은 상승합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달러를 많이 사려고 해요. 그러면 달러의 가치가 올라간다라는 뜻이에요. 외환의 공급이 증가하면 환율은 떨어집니다. 하락합니다. 자, 여기 볼까요? 환율이고 거래량인데요. 외환의 수요가 증가한다. 그러면 수요 곡선이 이렇게 오른쪽으로 이동하겠죠? 그럼 교점은 어때요? 여기에서 어디로요? 이렇게 바뀌지요? 그러면 이때의 가격, 환율이 여기입니다. 여기. 근데 이때는 어때요? 이렇게 올라갔지요? 이렇게 올라갔지요? 이렇게 환율 상승이에요. 자, 외환의 공급이 증가하면은 공급 곡선이 이렇게 오른쪽으로 이동하고 따라서 교점은 여기에서요, 어디로요? 이렇게 이동, 변동하지요? 따라서 이때의 가격, 이때의 환율이 여기고요. 이때의 가격 환율은 여기니까 환율이 내려왔잖아요. 하락이 되겠습니다. 알겠죠? 수요가 외환의 수요가 감소하면은 왼쪽으로 수요 곡선 이동하고 점이 이렇게 바뀌어서 마찬가지고요. 그 다음에 공급이 감소하면 이렇게 이동하게 되겠죠. 교점이 여기에서 이렇게 바뀝니다. 따라서 어때요? 환율이 여기에서 이렇게 어때요? 환율이 이렇게 상승하고요. 그런가요? 그렇죠? 거래량은 여기에서 이렇게 감소하고 이렇게 되겠습니다. 알겠죠? 자, 여기 볼까요? 원달러 환율이 1000원이었습니다. 그런데 환율이 상승했다라는 것은 이제 1달러 살려면 1000원을 더 줘야 된다라는 겁니다. 이게 환율 상승이에요. 그러니까 원화가 같이 하락이죠. 자, 1달러에 1000원 했는데 1달러에 900원으로 떨어졌습니다. 이것은 환율 하락입니다. 그럼 원화 가치가 상승했다.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이제 환율 상승의 영향을 살펴보겠습니다. 환율이 상승했다. 이 말은 원화 가치는 떨어졌다, 하락했다. 이런 뜻입니다. 자, 환율이 상승하면은요. 볼까요? 국산품의 가격이 어때요? 하락하게 됩니다. 그러면 수출은 어때요? 늘어나게 됩니다. 한번 볼까요? 자, 우리가 2,000원짜리 상품을 수출한다고 생각합시다. 수출. 그러면 원달러 환율이 1,000원일 때는 우리가 얼마 받으면 미국 수입상으로부터 우리가 얼마 받으면 됩니까? 2,000원 확보하면 되니까요. 1달러에 1,000원이니까요. 2달러 우리가 받아야 되겠죠? 그런데 환율이 상승해서 원달러 환율이 2,000원으로 올랐어요. 자, 똑같은 제품 수출합니다. 우리는 2,000원만 확보하면 됩니다. 자, 선생님이 수출해요. 그러면 2,000원 받으면 돼요. 근데 환율이 원달러 환율이 2,000원이에요. 그러면 몇 달러 받으면 됩니까? 미국 수입상으로부터 1달러 받으면 되겠지요. 그런가요? 그러면 생각해봐요. 미국 수입상이 이때는 2달러 주고 수입에 가서 미국 소비자한테 3달러 정도로 판매를 하겠지요. 그런데 이때는 어때요? 이때는 1달러로 수입에 갔으니까 한 2달러 정도에 팔아도 되겠죠. 그럼 미국 소비자 입장에서는 여기서는 한 3달러 정도 샀는데 여기서는 한 2달러 정도 사니까 가격이 어때 내린 거죠? 그럼 미국 소비자 입장에서는 가격이 더 저렴해졌으니까 많이 사겠지요? 그러면 미국 수입상은 어때요? 선생님한테 물건을 많이 보내달라 하겠죠? 나는 수출을 많이 할 수 있겠죠? 무슨 이야기가 이해되지요? 환율 상승하면 수출이 증가한다. 기억해 놓고요. 그러면 반대로 생각하면 수입은 어때요? 감소하게 된다라는 이야기예요.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2달러 상품을 우리가 수입한다고 합시다. 미국으로부터 수입합니다. 그런데 그 상품의 가격이 2달러예요. 그러면은 이 2달러를 사서 2달러를 줘야 됩니다. 물품 대금으로. 그럼 이 2달러를 만들기 위해서는 이때는 어때요? 원달러 환율이 2,000원일 때는 2,000원이 필요하겠지요? 근데 이때는 어때요? 이때는 원달러 환율이 2,000원이니까 2달러를 마련하려면은 1달러가 2,000원이니까 4,000원을 내가 준비를 해야 됩니다. 그런가요? 그러죠? 똑같은 제품 사는데 이 환율에 따라서 이때는 2,000원에 수입할 수 있고 이때는 똑같은 것을 4,000원에 수입합니다. 수입해서 내가 소비자한테 한국 소비자한테 팔 때 이 2,000원에 수입해 왔으니까 한 3,000원 정도나 팔면 되겠죠? 이때는 4,000원에 수입해 왔으니까 5,000원은 받아야 될 거 아닙니까? 한국 소비자 입장에서는 어때요? 더 비싼 더 높은 가격을 주고 물건을 사야 되므로 잘 안 사겠지요. 그러면 어때요? 수입을 내가 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수입 감소된다. 이해됩니까? 예, 이해되겠습니다. 환율이 상승하면은요, 수입 원자재 가격은 당연히 상승하게 되겠지요. 그래서 국내 물가는 오르게 됩니다. 이해해야 됩니다. 외채 상환 부담은 어때? 늘어납니다. 그런가요? 자, 2달러를 미국으로부터 빌려왔습니다. 그것을 갚으려고 합니다. 근데 원달러 환율이 이때입니다. 1,000원일 때요. 이때는 2달러 마련하려면 2,000원을 준비해야 되고요. 똑같은 2달러를 마련하는데 이때는 원달러 환율이 2,000원으로 이렇게 상승했을 때는요. 얼마? 4,000원을 준비해야 돼요. 똑같은 2달러를 갚는데 이때는 2,000원이 필요하고요. 이때는 4,000원이 필요해요. 부담이 더 되겠지요. 예, 외채 상환 부담이 증가한다. 이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내국인의 해외여행은 어때요? 줄어들어 감소해요. 자, 우리나라 사람이 10달러를 가지고 해외여행을 간다고 합시다. 그러면 10달러를 마련하려면은 원달러 환율이 어때요? 1,000원일 때는 10,000원을 준비해야 되겠죠? 그런데 원달러 환율이 어때요? 2,000원 이렇게 올랐어요. 그러면 이때는 어때요? 20,000원을 준비해야 돼요. 똑같은 10달러 가지고 여행을 가는데 이때는 어때요? 10,000원 준비하면 되고 이때는 20,000원 준비해야 되니까
부담이 더 많아지잖아요. 그래서 내국인 해외여행은 감소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반면에 외국인의 국내 관광은 증가하겠지요. 자, 여기 통해서 이해해 보도록 하세요. 자, 정리해 봅니다. 환율은 자국화폐와 애국화폐의 교환 비율입니다. 외환의 수요가 증가하면 환율은 상승하고 외환의 공급이 증가하면 환율은 하락합니다. 환율이 상승하면 원화 가치가 하락해요. 그래서 수출은 증가니까 수입은 감소하고요. 환율이 하락하면 원화 가치 상승이니까 수출 감소, 그리고 수입 증가, 물가 안정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까? 잘 이해하도록 보세요. 지금 하는 부분은 절대로 암기 못합니다. 이해해야 됩니다. 자, 외국 상품 수입, 자국민의 해외여행, 해외투자, 유학, 예체 상한, 이거 외환의 수요 발생, 외환의 수요에 해당이 되지요. 외환의 수요 증가하면 어때요? 늘어나면 환율은 상승한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어때요? 수출품의 가격은 하락해서 수출은 어떤다고요? 증가한다고요. 그리고 수입품의 국내 가격 상승해서 수입은 감소한다고요. 수입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국내 물가는 상승한다고요. 알겠죠? 자국 상품 수출, 외국인 관광객 유치, 외국인의 국내 투자, 차관 도입, 이것은 외환의 공급에 해당이 되죠? 외환의 공급이 늘어나면 증가하면 환율은 하락한다 하겠습니다. 그러면 수출품 가격 상승으로 수출은 감소합니다. 수입품의 국내 가격 하락으로 수입은 증가합니다. 원자재 가격 하락으로 국내 물가는 안정됩니다. 이해할 수 있겠죠? 잘 이해해 두기 바랍니다. 알겠죠?